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입니다. 오늘은 서평가의 독서법 미치코 가쿠타니의 작품입니다. 2023년도에 나왔고요.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미치코 가쿠타니는 18세기, 19세기 작품들을 포함해서 100년 이상 된 책들을 명작들만 모아서 리뷰를 하기로 소문난 작가입니다. 그녀의 그 시대를 뛰어넘는 깊이 있는 분석과 비평을 통해서 차별성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죠. 요즘 서평이나 리뷰들은 최신작이나 최근 구매한 책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미치코 가쿠타니는 영어권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서평가라고 불리우는 작가이기도 한데 19세기 작품을 포함해서 100년 이상 된 책, 소위 말하는 고전들을 다루는 서평가로 유명하고 명작들을 추천하고 비평하는 점에서는 차별성을 강력하게 보이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시대를 뛰어넘는 깊이 있는 분석과 비평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그 새로운 읽을거리를 제공을 하고 고전의 가치들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신한 서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에서 37년간 근무를 했겠죠. 미치코 가쿠타니는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비평가로 근무하면서 퓰리츠상을 받을 정도로 권위 있는, 깊이 있는 글을 잘 쓰는 유명한 서평가입니다. 그녀의 글은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 작가의 의도, 그리고 작품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이제 다루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녀는 고전 작품들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고 독자들이 이 책을 좀 쉽게 이해하고 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인도자를 넘어서 가지고 미치코 가쿠타니 본인이 독자의 입장까지 빙의돼 가지고 책을 설명해주고 책을 비평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하는 게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대단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치코 가쿠타니는 최신작뿐만 아니라 고전의 명작들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독자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독특한 비평가입니다. 1998년 퓰리처상을 이제 비평 부분에서 이제 수상한 뉴욕타임즈 서평가 미치코 가쿠타니의 서평집인데, 이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내용들을 간추려가지고 신문사에 이제 허락을 받고 일부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책으로 엮어낸 책이 이 책이거든요. 이 가쿠타니는 일본계 이제 미국인 비평가인데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평가라고 불리는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비평가로 불리는 것보다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독자 입장에서 선별된 책을 예를 들면 섹스피어 소설,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뭐 그런 류의 책들과 권력의 형성, 어떻게 그 권력이 변형되는가, 미국의 민주주의 토대는 어떻게 구성돼서 문화와 외교 정책, 그리고 전쟁과 테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난민들까지 플로어를 잡아가지고 갈등과 현상에 관련된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고 그 어떤 책에는 어떤 장단점이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대단한 서평가입니다. 그녀는 워싱턴 포스트, 타임즈를 거쳐가지고 1979년에 뉴욕타임스에 합류를 해서 198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37년간 꿋꿋하게 한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수석평론가로 있다가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을 하면서 바로 이제 2년 만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책입니다. 저도 뭐 이미 그 책은 4년 전에 봤습니다.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대부분 기간은 서평을 담당했던 편집자이자 서평가이자 작가였는데 재직 중에 냉정한 서평을 쓰기로 유명해가지고 유명한 작가들의 대작들을 혹평을 하면서 세간의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던 냉정한 작가입니다. 2017년에 이제 뉴욕타임스를 퇴사를 하고 1년 만에 이제 이 책 앞에 나왔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책을 냈고 2년 만에 이 서평가의 독서법을 냈죠. 서평가의 독서법, 이 책은 원제와 원제의 부제를 보면 더 이해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엑스-라이브러리죠. 그리스어인데 서가 속에서, 책장 속에서, 책들 속에서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고, 부제를 보면 더 느낌이 빨리 다가오는데 100 plus books to read and reread입니다. 100권 이상의 책들 중에 읽고 또 읽어야 될 책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책들은 한 번 보지 않게 되죠. 2번 보고 3번 보게 되는데, 이 책에서 99개의 글 속에 소개되는 책들이 140권 정도 되는데, 이 주옥 같은 140권들의 책들은 1800년대에 지어진 책들도 있고 읽고 또 읽어야 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책들만 모았습니다. 정말 알토란 같은 책들이 약 140권이 이 책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2023년에 번역돼가지고 출판된 책인데 이제 나오자마자 샀는데 다른 책의 순서가 좀 밀려가지고 2년 동안 책장에서 잠을 자다가 최근 이제 제가 유튜브에 북 리뷰를 쓰고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줄기를 잡고 핵심을 좀 끄집어내고 제목을 잡고 문단에 이 책의 줄기를 뽑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책을 2권을 샀던 게, 먼저 봤던 책이 서평의 언어이고 두 번째 본 책이 서평가의 독서법입니다.
두 건 다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은 되고, 블로그나 SNS에 북 리뷰를 쓴다거나 유튜브에 북튜버를 하는 분들은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줄기를 잡고 책에 대한 비평을 쓰는 시각, 그리고 틀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 서평이나 리뷰들이 이제 신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이제 최근 구입한 도서 목록을 본다든지 최근 읽었던 책들을 추천하는 그런 추세가 만연해 있는데, 대부분의 북튜버들도 그렇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마찬가지죠. 하지만 미치코 가쿠타니는 1800년대 책들을 비롯해서 최소 100년 정도는 훌쩍 뛰어넘는 명작들을 추천하고 비평하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책을 선정하고 리뷰를 쓴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트래킹을 못 해봤습니다만, 특정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과 관련된 히스토리 있는 책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과 관련된 책들과 저자, 그리고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특별한 일과 관계 있는 책들을 추천하면서 비평을 하면서 추천을 하는 비평가입니다. 책을 열어보면 그 상당한 수준의 그 독서량과 출판계의 흐름, 그리고 저자의 인생까지 꿰고 있고, 그 꿰어 있는 내용들을 글로 나타내는 필력이라고 하는 내공이 받침이 돼야 아름다운 글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수준 높은 글들이 담기게 된 그의 책사랑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방대한 양의 책을 읽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와 책의 비평을 상당한 독서량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엄청난 독서를 하지 않으면 그 책과 연관되어 있는 흐름, 역사책, 저자, 책에 관련된 시장까지 꿰뚫고 있는 이 통찰력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굉장한 독서를 하신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설의 저자, 전설의 책, 전설의 비평가가 만나서 나온 책입니다. 탄탄한 내용들도 많고, 서평을 쓰는 입장에서는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글쓰기 실력이 늘기는커녕 자꾸 산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준 책이고, 역시나 퓰리처상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작가의 이 책에 대한 비평은 심지어는 핵심을 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간략하고 짧다는 겁니다. 변형판이 된 이 사이즈 책의 한 페이지가 3장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99개의 책을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체 페이지가 391페이지, 400페이지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편의 글이 4장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수들은 쉽게 쓰고 짧게 씁니다. 글을 잘 못 쓰고 내용을 잘 설명 못하는 사람이 주저리 길게 얘기하고 페이지가 길어지고 말이 많아지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방대한 내용들의 책들을 담았는데, 그리고 비평을 하고 있지만 짧고 쉽게, 그리고 비틀어서 쓰지 않고 직진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앞으로 제가 서평글을 쓴다는 얘기는 영원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쓴 글들이나 영상들이 너무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조리 접어두고 그냥 북 리뷰, 북튜버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만큼 책들이 좋은 내용이 많다는 얘기겠죠. 책을 1년 동안 이렇게 읽어야 될 책들이 늘어난 책도 이 책이 처음이긴 합니다.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국에 맞는, 지금 지구 질서에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를 하는 이 시대에 꼭 읽어야 될 책들이 차고 넘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읽다 보면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깃발을 올린 책이 있고 그 책을 뒤따르는 책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류라고 하죠. 소설은 소설대로 원작이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작품들이 쭉 플로우를 따라가게 늘어났고, 역사책은 역사책대로 그 플로우 구성하는 게 보이고, 미술사를 얘기하는 것도 흐름이 쭉 보인다는 겁니다.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책을 보는 순간 그 한국의 문화사, 조선 전후기 문화사와 관련된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책들의 그 작품에 대한 흐름이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세게 왔거든요. 미술사나 뭐 예술사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를 꼭 보기를 추천을 드리고 하는데,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줄기를 잡는 책들을 보면 그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 다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곰브리치의 세계사,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책도 나중에 리뷰할 예정입니다.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그대로 뺏기는 건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겠죠. 표절은 표절대로, 인용은 인용대로 분명히 가야 된다는 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판 이런 미술서 책들을 읽으면 곰브리치를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건 제 기분일까요? 아무튼 뭐 곰브리치가 우리에게 던져준 나침판은 우리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겠죠. 그 사실만큼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표절과 인용의 그 경계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평가의 독서법 미치코 가쿠타니의 이 서평 감히 말씀드리건대 모든 북튜버,
SNS에 올리는 리뷰어, 서평가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모범이 되는 책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책 말고도 다른 좋은 책들이 많이 있겠죠. 책을 꼼꼼히 읽은 이후에 그 책과 관련된 책도 다시 읽어서 이 특정한 아젠다에 대해서 뭉뚱그려가지고 통합적인 제목을 내는데 이 제목 선정 실력이 탁월하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만 흘러가는 요즘의 신문 기사라든지 유튜브 각종 SNS 제목을 정하는 행태를 보면 땡내기, 땡내기통, 땡설물이라는 표현으로 흘러가고 있어 안타까운 이 시점에 이 제목 선정의 단아함은 탁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자의 제목을 만드는 단아함은 탄성을 지르게 하는 부분도 자주 나옵니다. 이 서평가가 새로 설정한 몇 글자의 서평 제목과 그 속에 담긴 몇 줄의 감탄적인 문구는 이 책을 구매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압축적으로 제목과 부제를 달고 센텐스로 5줄, 4줄이 안 되는 이 추천사 또는 추천글을 보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문 서평가가 존재하고 그 밑에 이제 리뷰어들이 존재하는가 보죠.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 그냥 책을 읽고 좋은 내용을 잊지 않고 훗날에 쉽게 찾으려고 갈무리하는 서평가 밑에 리뷰어, 그 밑에 독서 일기를 쓰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준의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는 건 아닌가라는 부끄러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독서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좋은 책이 있고 그 책에 어떤 좋은 내용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편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뭐 내가 읽은 재미난 책들이 의미가 잘 전달돼 가지고 그 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책을 사서 보는데 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일 뿐입니다.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양한 서적들이 이제 출판사에 서평을 옮겨놓은 예스24와 교보문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는 공작 책들로 인해서 마구 써지는 블로그 서평들이 있죠. 다양한 수준들의 여러 글들을 경험하고 접하고 있었고 저 또한 다음에 읽을 책들을 고를 때 포털에 있는 예스24나 교보문고에 있는 출판사가 제공해주는 서평이라든지 제목들을 읽어보면서 책을 고르기도 하는데 서평들도 북튜버들도 어느 정도는 물갈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막 쏟아지다가 최근에 보면 진정이 좀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뭐 굳이 네이버 인플루언서까지는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뭐 공짜책을 받고 심지어는 원고료까지 받고 후하게 리뷰하는 형태의 리뷰 문화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리뷰를 쓰는 글들은 공짜책들을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보급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후하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저도 과거에는 서평단에 선정이 돼서 책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리뷰를 쓰는 일을 잠시 했었습니다만 접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서평단 선정으로 공급되는 책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책들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 책들의 수준이 한정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책들이 수준이 높고 파괴력 있는 책들은 그냥 입소문 마케팅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이 팔려가거든요. 수십만 부에 팔리는 책들, 수십만 부까지는 안 가더라도 수만 부까지 팔리는 책들은 알려진 책들이고 알려야만 하는 책들, 반드시 알려져야 되는 책들만 리뷰 마케팅을 하거든요. 내용만 훌륭하면 언제든지 빛을 발할 거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책들은 2,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돌아보면 그 책들이 보이거든요, 무기가. 당장에는 마케팅이 이제 말려가지고 괜찮은 책인가 싶다고 해도 책이란 게 보통 뭐 한두 번은 더 보게 되고 꽂아놨다가 급할 때 서가에서 빼가지고 또 보는 일이 자주 있으니까 그때 보면 10년이 지나도 빛을 발하지 않는 책들이 많고 20년이 지나도 다시 꺼내는 일이 생기는 책들이 흔히 있거든요. 뻘판에서 반짝반짝 진주처럼 빛나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이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뭐 최근에 책을 고를 때 좀 신중하게 고르는 편인데 제대로 걸린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읽어야 될 책들이 더 늘었다는 게 함정이고 내가 본 책들 중에 이 책에 소개하는 140권 책 중에 2권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자괴감이 차오르더라고요. 나머지 140권에 대한 독서 열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걸 진정하는데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온 책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대충 고르고 골라도 한 34권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지금도 밀린 책이 한 50권 되는데 그 책들 언제 다 보죠? 어쨌든 뭐 저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밀린 책들이 재고가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와인렉에 쌓여있는 와인들이 다 바닥날 때까지는 와인도 구입하지 않을 것이고 책도 구입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밀린 책들을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밀린 책들을 구입할 때 뭐 한 번에 한 20, 30권은 구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정되어 있던 34권은 1순위로 원픽으로 구입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은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원래 책을 사봐야 되겠죠. 하지만 책 속에 몇 줄, 한 단어, 한 문장만으로도 이 책을 사는 경우가 있듯이 책에 나와 있는 따끈따끈한 내용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10세기 페르시아의 한 통치자는 알파벳 순으로 걷도록 훈련시킨 400마리의 낙타들이 등에 11만 7천 권의 책을 싣고 여행했다고 전해진다. 알베르트 망겔의 독서의 역사라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절에도 11만 권씩이나 책을 들고 다녔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책을 읽은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방비 상태에 놓인 적이 없었다. 어떤 문제를 예전에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 갈팡질팡한 적이 없었다. 책이 모든 답을 주진 않지만 종종 우리 눈앞에 놓인 어두운 길을 밝혀준다. 전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입니다. 7천여 권의 장서를 모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챔피언은 체육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욕망, 꿈, 비전과 같이 마음 깊숙이 간직한 것들로부터 만들어진다. 의지가 기량보다 강해야 한다. 무함마드 알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워싱턴 포스트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오고 3년 동안 16,241건의 거짓 또는 오해에 소짓는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살벌한 내용도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한반도의 정세, 그리고 세계 정세에도 영향을 깊이 주는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싸움, 소련의 우크라이나 전쟁,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이제 고조되고 완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을 담은 책들도 있다는 게 깜짝 놀랐는데요. 전체주의 운동 지도자들은 오류를 결코 인정할 수가 없고 잘 속아 넘어가는 동시에 냉소주의에 빠진 광신적 추종자들은 일상적으로 그들의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아렌트는 말했다. 혼란한 세상을 설명하는 지극히 단순한 서사를 갈망하는 이 신봉자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믿지 않고 대신에 프로파간다가 제공하는 현실 도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언제나 최악의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차피 모든 진술이 거짓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프로파간다는 알고 있다. 살벌한 내용이죠. 이래서 선전선동이 정치의 원픽 도구라고 사람들이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 조직에 대한 추종자들의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새로운 상대나 적을 거듭 불러낸다고 아렌트는 덧붙였다. 한 부분을 청산하는 즉시 다른 부분에서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오래도록 읽히는 디스토피아 소설들은 과거를 돌아보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본다. 조지 오웨일의 1984년은 스탈린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대한 맹렬한 풍자인 동시에 전제 정치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해부, 감시국가 출현, 그리고 푸틴의 크렘린과 트럼프의 백악관 현실을 재정의. 이 소설은 사람들의 잡다한 정보와 어럭거리로 극도로 무뎌지고 있는 주의산만해지는 이 기술 중심의 미래를 예측했다. 무시와 무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시는 알고 무시하는 거고 무지는 모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시와 무지를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시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시. 차라리 모르는 게 덜 위험합니다. 알고 그걸 이용하는 게 무시거든요. 이미지가 이 실체를 대신하는 것처럼 신빙성 개념이 진실을 대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어스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지보다 그것을 믿는 게 편리한 건지에 더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거기다 기준 자체가 진실에서 신빙성으로 대체되면서 사물을 진실되게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 사회에서 보상받는 기술이 됐다는 게 데니엘 제이 부어스틴의 이미지와 환상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절망하는 습관은 절망 그 자체보다 더 나쁘다 그러네요.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책에 나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안정적인 세력에서 불안정적인 세력과 불안정적인 나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게 지구의 중심이고 지구 보안관이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력적으로 미사일을 쏴야 전쟁이냐, 관세를 올리면 전쟁이냐, 문을 닫으면 전쟁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역도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관세 전쟁 그리고 직접적인 전쟁도 불사하는 트럼프. 미국을 안정적인 국가에서 불안정적인 나라로 바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접한 의미있게 봐야 되는 내용도 꽤 있습니다. 통치자가 통치받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는 통치체제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의미심장하죠? 작가가 하는 일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가 나타났을 때 알아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예전에 무관했던 두 존재가, 두 아이디어가 결합했을 때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작가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세월, 지나가는 버스, 마주하는 사람들이 흘러가더라도 여러 사연들이 지나가더라도 그 중에
작품이 될 만한 것을 찝어내는 게 작가라는 겁니다. 없는 걸 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지 오웰이 1946년에 쓴 1984라는 책에도 섬찟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어가 생각을 타락시킬 수 있고, 정치 언어는 흔히 거짓말이 진실로 들리고 살인이 존경할 만한 일로 들리게 만들도록 고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말이 무섭다는 거죠. 최근에 TV와 SNS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런 수많은 말들을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계속 제공되는 이 영상들로 인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쇠뇌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는 생각을 타락시킬 수 있다라고 1946년에 이미 조지 오웰이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 좀 말려줘야 될 텐데요. 이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둘 다 모두 세계화에 대한 각각의 반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계화가 난 실제적인 불평등과 아니면 인식된 불평등, 그리고 이 불평등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명백한 무기력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동시에 선거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어떤 통치자는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게 해준 바로 그 제도를 파괴하거나 변경을 해가지고 예전의 제도를 허울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체제의 저항, 직접적인 저항을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조롱해버리는 거죠. 개무시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통치자가 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징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법을 존중하지 않고 경쟁 상대를 멸시하고 정당한 반대자가 아니라 국민의 적으로 규정짓고 언론을 위협하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태도가 포함된다고 이 두 사람은 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전쟁, 테러, 자연재해 같은 위기가 권력 집중과 아주 흔한 권력 남용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레브츠키와 지블렛은 강조합니다. 시민들은 안보 위기에 처하면, 특히 자신의 안전이 염려가 되면 권위주의적 조치를 용인하고 심지어는 지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권위주의자들은 이런 위기들을 악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두 사람은 입을 맞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유명한 사례는 히틀러가 1933년 초에 나치가 직접 꾸몄을지도 모를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이용해서 현행법상 보호를 폐지하는 긴급 조치를 정당화한 경우가 있죠. 민주주의와 전제정치에 관하여 폭정, 티머시 스나이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브스키, 데니얼 지블렛,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티머시 스나이더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살벌하죠? 어쩌면 이 책의 공식대로 최근에 움직인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짧게 서평가의 독서법 미치코 카쿠타니의 책을 돌아봤습니다. 서평가가 쓴 서평 100편,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한 책이기도 합니다만, 읽다가 보니 이 서평이나 영상을 만드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질 정도로 너무 허접한 글을 만들고 부족함이 많은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부끄러움이 밀려올 정도로 탄탄하고 시대에 맞게, 시절에 맞게, 상황에 맞게 추천해주는 수많은 책들, 묵직하고 의미 있는 책들, 좋은 고전들을 통해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지, 이 시절에 어떤 책을 보는 게 맞는지, 어떤 시각을 가지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은 무엇인지에 세계사를 바라보는, 내 인생사를 바라보는, 역사와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주는 인도자,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서평가, 복합적으로 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해주는 백과사전과 같은 서평가의 독서법 미치코 카쿠탄입니다. 역시 비평 부분에서 퓰리처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덕분에 급하게 봐야 될 책이 34권이 늘었습니다. 미치코 카쿠타니의 서평가의 독서법. 북 리뷰를 쓰거나 북튜버를 하거나 SNS에 책과 관련된 비평을 쓰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먼저 번에 알려드린 서평 언어와 함께 두 권을 같이 보신다면 내공을 기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미치코 카쿠타니 정말 튼튼하게 책을 쓰네. 어디 가서 서평 쓴다고 얘기 안 해야 되겠다.